제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더 떨어져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당 체크를 했을 때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 바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고 단백질까지 더한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사님, 밥은 좋은데 다들 혈당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서 또 살찐다고 하는데 밥을 꼭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죠. 한국인 밥상의 기본이 쌀밥인데 사실 요즘에 밥 먹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 쌀밥 먹으면은 당뇨 걸릴까 봐 무섭고, 또 요즘에는 이제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밥을 거의 안 먹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밥은요, 우리 뇌가 에너지를 얻는 소스의 원천이기 때문에 드셔야 해요. 다만 누가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는지는 사실 개개인에 맞게끔 좀 그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이 특히 쌀밥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쌀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안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오늘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백미보다는 현미밥이 좋다라는 거예요. 현미밥도요, 혈당을 올리는 거는 똑같아요. 왜냐면 백미도 현미도 다 쌀이잖아요. 자, 그렇긴 하지만 이 백미라는 것은 이 현미에서 식이섬유를 다 걷어낸, 도정낸 쌀이기 때문에 그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쌀이라도 현미는 그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밥을 먹었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은요, 급격하게 오른 만큼 또 그 후에는 혈당이 뚝 떨어지게 돼요. 이로 인해서 특히 식후에 막 이런 잠이 오는 식곤증이 쉽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픈 또 그런 허기짐, 피로감 같은 게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식후에 식곤증이 굉장히 유난히 심하다, 이런 분들은 혹시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내가 계속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 요즘에는 부착하는 24시간 혈당 모니터링 이제 측정기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내가 혈당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모니터링 했는데 스파이크가 계속 생긴다, 혹은 내가 건강검진 했는데 당뇨 전 단계다 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백미는 좀 피하시고 현미로 바꿔서 드시는 게 정말 당뇨를 예방하는 지름길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밥을 먹는지. 현미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밥 양이에요. 햇반 하나가요 210g 정도 되는 이제 밥 양인데요, 칼로리를 비교를 해보면 현미밥 같은 경우는 315칼로리예요. 그리고 백미밥도요 315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칼로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잡곡밥 같은 경우는 325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열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어도 칼로리 섭취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만약에 많이 먹는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혈당을 올리고 또 뱃살을 찌우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밥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뇨 전 단계 있거나 혈당 관리가 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 공기보다는 한 3분의 2공기 정도로 조금 줄여서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밥을 덜어내고요, 잡곡을 섞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콩류가 굉장히 좋은 이 잡곡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검은콩도 좋고 뭐 렌틸콩, 병아리콩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당뇨밥이라는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보리나 귀리도 섞어 드시면 좋아요. 이런 잡곡 재료들은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귀리나 보리 같은 경우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 안에서 부피가 팽창되면은 당연히 포만감이 쉽게 들겠죠. 그래서 폭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 폭식을 피하고 당뇨, 고지혈증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쌀만 먹는 것보다는 섞어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현미나 잡곡밥은 까끌거려서 맛도 없고 소화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비했죠. 여러분, 혹시 소화 때문에 현미 잡곡밥 드시기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도 이런 밥들을 먹고 나면 거친 밥이죠. 이거 먹고 나면은 막 배 아프면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라면은 통풍이 있으신가요? 혹은 또 빈혈이나 신부전증 같은 이런 질환이 있어서 현미밥 또 잡곡밥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좋은 대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고 단백질까지 더한 하루 단백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은 추석 월간 식사할 때 선물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 중에 한 가지인데 진짜 제가 요번에 추석 연휴 때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통방통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좀 다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 광고비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너무 정말 혈당을 폭주하게 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연휴 지나고 나면은 뱃살도 많이 찌고 몸도 무겁고 몸도 찌뿌둥하고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연휴 때는 제가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이거로 밥 지어 먹으면서 정말 선방을 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하루 단백살은 이거를 하루에 한 포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의 48%를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무슨 합성 단백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쌀 안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쌀 안에 있는 단백질만 축출해가지고 쌀 모양으로 성형해서 이렇게 포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보통 한 쌀 같은 경우는 100g당 탄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g당 탄수량이 얼마였더라? 29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쌀 대비해서 탄수 함량이 62% 정도 덜한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가 그러면 다 단백질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년층의 필요를 정말 딱 채워주는 쌀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거의 50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40대 후반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근육이 생기는 것보다 근육이 빠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고 근감소증 생기기 쉽고 근감소증이 와가지고 막 허벅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이런 상태가 나면은 사실은 당뇨는 더 쉽게 생기고 이런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근육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정말 매 끼니 때마다 약간 강박적으로 이번 또 끼니에는 단백질 반찬으로 뭘 또 먹지? 이런 게 되게 항상 좀 강박이고 좀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냥 쌀 안에 이렇게 단백질 같이 해서 단백살로 먹으니까 편하게 그냥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기 단백질, 육류 단백질 같은 게 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쌀 단백질은 훨씬 더 소화하기도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정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양제 중에서도 약간 혈당 컷하는 영양제, 영양 보조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그게 실제로 제가 이제 먹어보면 효능도 좀 강력하거든요. 이 하루 단백살 안에는 그런 바나바잎 추출물 포함해서 혈당 컷하는 그런 재료들이 같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항상 뭔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먹고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밥을 먹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단백살을 같이 추가해서 이제 먹으면은 그냥 먹을 때, 그냥 일반 쌀밥 먹을 때보다 혈당이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더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현미밥, 잡곡밥을 먹으면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섞어서 먹을 때 비교하면 또 역시 한 30 정도 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당 체크를 했을 때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사실 이거 우리 개발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선생님, 그럼 하루 단백살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이거를 이제 추석 선물로 사셔가지고 이게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치아 부러지는 줄 알았다라고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이건 여러분 이거 단백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짓는 밥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거 1대1 비율로 아니면은 그거를 2대 이건 1, 그러니까 2대1 혹은 1대1 비율로 같이 넣고 그냥 물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밥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점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보통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딱딱하니까 좀 불려서 먹잖아요. 이거는 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씻은 다음에 바로 넣고 밥을 짓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은 똑같은 밥 한 공기지만 탄수화물 양은 확 낮추고 단백질 양을 많이 늘려서 먹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루 단백살 같이 해서 밥을 먹더라도 평상시에 뭐 밥도 먹고 또 간식으로 때때마다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면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은 혈당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식습관 자체도 좀 건강하게 같이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식습관 중에 하나는 정말 밥을 일부러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장 좋냐면 최소한 한 끼 식사를 할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먹으면 그렇게 먹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폭식하고 과식하는 습관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뱃살도 빠지겠죠. 저는 진짜 그런 작은 습관의 차이로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백살로 이제 밥을 딱 지었잖아요. 그럼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채소를 먹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걸 먼저 좀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샐러드가 없다면 저희가 한국인 밥상에는 기본적으로 다 국이 있고 국 안에 뭐 콩나물이 됐던 우거지가 됐던 건더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채 건더기들을 먼저 좀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쌀밥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 습관을 기른다면은 혈당 스파이크 절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쌀밥도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밥을 건강하게 먹는 법 그리고 단백살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특히 혈당 걱정되는 분들, 근육이 자꾸 빠져서 고민이고 대신 또 뱃살은 나와서 고민인 분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알려드린 이 단백살 바로 밥상에 좀 활용해 보시고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하세요.